하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으면 제가 제 밴드에 매일 3문제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풀어도 되는데 하고 싶은 분만 하면 되고, 너무 무리하게 오버페이스 하면, 너무 열심히 하면 또 지치는 수가 있으니까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속도 조절을 잘 하셔서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한다고요. 뭐 예를 들면 필기를 해야 되냐, 필기를 안 하는 게 좋냐, 이런 거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필기하는 게 공부 잘 되면 하면 되고, 필기하는 게 공부 안 되면 안 하면 되고, 그는 공부를 해봐야 알죠. 내가 필기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필기를 하든 안 하든 나중에 합격할 확률은 똑같더라고요. 결론은 그 필기를 안 해도 자료는 다 있어요. 다음 자료 없어서 공부 못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또 필기하는 게 도움이 되면 해도 돼요. 그 여자분들은 필기하면서 말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안 돼요. 하나밖에 못해요. 남자는 특징이 달라요.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다른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죠. 맨날 그래서 저도 죽겠어요. 힘들어요. 와이프 맨날 잔소리 해대고 이러니까, 저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생각해서 기껏 해주니까 헛소리 한다고, 서로가 이제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고. 혼자 편하게 혼자 살고 싶냐 묻는데 또 그러면 무서워서 그렇게는 못 하겠고, 잔소리 안 듣고 그냥 혼자 자유롭고 분방하게 살고 싶냐 묻는데 그것도 또 자신은 없기는 하더라고요. 자, 농지법 보겠습니다.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밭갈경자,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법은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경자유전,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라. 밭갈경자, 놈자자, 있을유자, 밭전자.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라는 이야기죠. 조선시대 때 아무나 농지를 소유하게 해보니까 결국 양반들이 다 농지를 소유하게 되고, 농업인들은 전부 소작농으로 전락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저도 머슴이 한 서너 명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머슴, 우리 집에 부자여가지고. 그래서 머슴 보고 반말하고 그랬어. 머슴은 보니까 뭐 그냥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주고 이러더라고. 1년 내에 일하고 그냥 밥 얻어먹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남은 농사 지으면 50% 주인 줘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 농지법에서는 몇 퍼센트 주면 돼요? 대리경작이라고 농지법에 있어요. 공법에. 대리경작하면 몇 퍼센트 줘야 되냐고, 주인한테? 10%입니다. 지금 현행 농지법은 10%. 저도 논을 상속받아가지고 시골에 농사 짓고 10% 달라니까 아무도 지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으라고 하면 이제 20년 지나면 또 소유권 뺏기는 거예요.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달라니까 조금도 주기 싫다고 아무도 안 지으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나한테 증여했어요. 그냥 누나가 자꾸 왜 아들이 너는 공부도 시켜주고 왜 논도 주냐 이래서, 그럼 너 해라 하고 줘버렸어요. 왜냐면 팔아가지고 제가 돈을 좀 줄려 했는데 도저히 팔리지도 않고 재산세만 내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또 어느 날 그게 또 개발이 되면, 근데 개발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완전 심신산골 꼭대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농사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게 농지법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또 얼마든지 농사 안 지으면서 편법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헌법에는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헌법을 위반한 공무원들 탄핵할 뿐이에요. 뭐 법관, 검찰총장 그냥 탄핵할 뿐이지 헌법 위반한 건 처벌 규정 없어요. 헌법은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인 게 없고, 뭐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이런 막연한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 위반에 처벌 규정은 없어요. 개별법에서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고 헌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농지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라고 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농사 안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거든요. 또 비농업인이 상속받으면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농지법이 사실상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 개정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거 뭐 대통령제냐 그거 떠나서 지금 헌법 개정할 게 많아요. 지금 맨날 오래돼가지고
전두환 정부 때 만들었잖아요. 지금 벌써 1981년도니까 지금 벌써 한 40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바꿀 때는 되긴 했어요, 사실. 권력 구조를 빼고 이런 농지법 같은 거, 이런 건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왜 농사 안 짓는데도 사실상 소유하게 허용을 하냐 하면은, 옛날에 뉴스 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농약 먹고 죽었다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나온 거 봤죠? 못 봤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농약 먹고 죽었다. 근데 요즘 뉴스에 농약 먹고 죽었다는 건 뉴스 나온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농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비싸게, 그 도시 사람들이 비싸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사실상 농업인들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 농지 용어정의 보겠습니다. 농지 용어정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공법에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농지란 지적법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그냥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그 법적 지목 불문하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입니다. 물론 그 박스 안에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임야인 토지로서 임야인 토지는 제외다.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 3년이라고 했죠. 아까 3년 이상이어야 농지라고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중개실무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공법에 나온 적이 있지만, 이게 시골에 초가집이 있습니다.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된데, 여기다가 초가집이 사람 안 살면 금방 무너지죠. 무너지고 여기다 배추를 3년 심어놨다고요. 배추를 3년 심어놨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다시 집을 새로 지으려면, 농지라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은 30% 내야 돼, 공시지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원래 집터였다고요. 근데 3년 동안 배추 심어놨다고요. 이게 집 지으려면 이게 대지입니까? 그냥 집 지을 수 있냐고, 아니면 농지냐고요. 이런 경우 농지라고, 지목과 상관없이 배추를 심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중개실무상 이런 걸 중개할 때는 농지법 용어정의를 적어놔야 돼.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다 농지법 용어정의를.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라는 걸. 그래야 나중에 농지 보전부담금, 농지 전용부담금이 나오더라도 제가 그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아니면 말로도 해야 되겠죠. 빨리 배추 뽑아내고 배추 안 심었다고 해야 되고, 만약에 옆에서 누가 민원 제기하면 이거 돈 내야 될 수도 있다 말하는 게 좋겠죠. 30% 내야 돼요.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그래서 결론은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목장용지는 아닙니다.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다.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라고요. 근데 그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3년 이상 농사 짓는 땅은 농지라고요. 단 뭐 초지법에 의한 초지나 임야로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임야입니다. 그건 공법에 나왔고요.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 적은 없다. 자, 그 다음에 484페이지 농업인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적 없고요, 공법에는 나올 수 있겠죠.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일반 농지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으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300평 이상은 돼야 돼. 왜?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300평도 안 되는 땅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먹고 살 수 없는데 취득한다는 건 투기 목적으로 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안 내줍니다. 미연에 100평입니다. 330, 100평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고소득 농작물이죠.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같은 경우는 100평이 넘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곤충사육사는 개정됐는데 우리 책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 50평만 넘으면 됩니다. 곤충사육사는.
곤충 사육사 하나 적어놓으세요.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곤충 사육사는 165제곱미터 이상 50평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가장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곤충 키우는 거죠. 앞으로 미래 식량이 곤충이잖아요. 곤충은 다이어트 식품이고 단백질도 많고 좋잖아요. 중국 같은 데 가면 바퀴벌레 이런 거 튀겨가지고 팔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곤충 사육사는 165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가축 2두, 큰 소, 말 이런 거 2마리, 중가축 돼지 같은 거 10마리, 소가축 100두. 뭐가 소가축인지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가축은 100마리 이상 키워야 되고요. 가금, 꿩 같은 거 이런 거는 1천수 1000마리 이상 키워야 되고요.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리얼 농업 경영을 통하여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동그라미 해서 100만 원에서 바뀌었어요. 120만 원으로 농업인이 되려면. 자, 그러면 기농하고 기촌하고 다르죠. 기농은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걸 주업으로 하는 게 기농이고, 기촌은 그냥 소득은 다 나오는데 살기만 거기서 하는 거죠.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기촌이죠. 연금 같은 거 나오는 분이 기촌하는 거고 기농이 아니고, 기농은 농사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기농이라고요. 그 기농은 힘들어요. 제 친구들도 저 이천에 샀다가 밭 샀다가 마을로 들어가니까 마을 주민들이 막더라고. 어디 급대가리 없이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동네 들어가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식사 대접하려고 왔는데, 아 그래? 그래서 300만 원치 먹어보더라고. 한우 뭐 생등심 이런 걸 마을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고추도 농사 짓는데 그 밭을 사가지고 다른 데 하지 말고 반드시 자기들한테 말리라더라고. 그 기계 뭐 말리는 거 있나 봐요.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는 건조기, 거기다 말리라 해서 고춧값보다 더 들어가. 몇백만 원 줘야 돼 말리는데. 근데 다른 데 말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거기 사놓고 이천에 저 어디 산골짜기 사놓고 엄청나게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텃세가 심한 데가 저 안성 이런 데 심해요. 안성, 포천. 포천은 조금 그래도 나은데 연천군 이런 데도 엄청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잘못 기농했다가 매일 밥 사고 이런 게 안 하면 왕따 당해가지고 그냥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기농하자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럼 노원자 가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따라갈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업인은 농어가주택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지을 수 있어요. 정리된 논 안에도 지을 수 있어요. 농업인은 집을. 근데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전용 허가 받아야 되고 농지에다 지으려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농업인들은 세금, 농어촌 특별세 아예 비과세잖아요. 농업인들은 거의 다 농기구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50%는 국가에서 보조해줘요. 농업인들만. 농업인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럼 처음에 들어가서 인정받으려면 리얼 이런 거, 저도 어릴 때 도라지 같은 거 캐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 가서 팔면 안 되고 이거 인정받으려면 농협에 팔아가지고 영수증 모아놔야 되겠죠. 농업인 인정받으려면. 농업인 되면 굉장히 혜택이 많다고요. 그냥 바로 기농하면 안 되고 먼저 선발대가 가서 1년 동안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나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그 출제됐다고 돼 있네요. 27회 29회 농지 소유 제한입니다. 원래 소유 제한이 있었는데 농지법에서 폐지됐어요.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는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고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 사실은 위반된다고요. 무한대로 사실상 소유할 수 있다고, 농업인은. 근데 무한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지 정리가 안 된 논은. 외국은 호주에서는 보니까 비행기가 약을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논이 보이길래 지금 한 사람 논이라더라고요. 얼마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 모르니까 우리나라 경상북도 면적만 하더라고요. 한 사람 논이. 비행기로 농약 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이런 데는 아예 농사 안 짓잖아요. 전부 호주에서 다 수입해 먹고. 3000km 떨어져 있는데도 호주하고 뉴질랜드 가깝다고 하는데 3000km 떨어져 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둘 다 제수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영국의 그 흉악분들이 세운 나라가 호주죠. 시드니 그 앞에 보면 섬에 있어요. 그 옛날에 교도소에 수감했던 사람, 영국의 흉악분들, 그 사람들이 호주인 된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같은 민족이잖아요. 다 영국 사람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뉴질랜드는 아예 수입 100% 수입합니다. 호주에서.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계화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자 농사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소유 제한이 있는 것은 예외가 그 박스 안에 동그란 기역 맨 밑에 상속인데 상속받아도 농업인은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어요. 단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10,000제곱미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485페이지 니엄 농업 경영 후 이농하는 경우 제가 어릴 때 이게 도시에 가서 공장에 다니다가 남자분들은 뭐 신발 공장 이런 데 많이 다녔고요. 여자분들은 미싱 하는 데 이런 데 많이 다녔더라고요. 봉제 공장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명절 올 때 양복 입고 온데 보면 손에는 막 손에 때가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시골 갈 때 양복은 절대 안 입고 가요. 양복 입고 온 사람이 실제는 평소 생활할 때는 양복을 안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은 그때 옛날 도시로 나가면 다 성공해요, 못해요? 절반은 돌아온다고요. 적응 못하고 구두 닦고 하다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8년 이상 제촌자경하다가 인용한 경우에는 8년 동그라미 놓고 시험에 5년 출제됐습니다. 5년이 아니고 8년입니다.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디귿 주말 체험용 영농, 우리 중개 실무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이게 중개할 때 주말 체험 농장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물론 공법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에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입니다. 총 면적. 그래서 우리 중개 실무에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세대원인 남편이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대원인 부인이 500제곱미터를 추가로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시험에 나왔어요. 돼요 안 돼요? 세대원입니다. 부부라도 세대원이 아닌 사람도 있죠. 저는 어릴 때 부부라도 세대원이 아니면 그 이상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별거 한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죠. 옛날에는. 요즘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하도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 세법상은 거의 다 부부인 경우는 분리해도 합산하죠. 대부분 세법상은. 세대원인 경우 합산한다고요? 안 된다고 천이니까. 세대원이 아니면 가능해. 남편은 세종시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부인은 백옷 신도시에 있으면 따로따로 백옷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 세종시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 가능하다고. 세대원이 아니면. 원래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삼는 경우 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고 돼 있어요.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세종시 직장 다니면 원칙은 세종시로 옮겨야 돼. 출퇴근 안 하고 거기서 방 얻어 놓고 있으면 주소 옮겨야 된다고요. 원래대로는. 그 주소 옮겨가지고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부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세대원이잖아요. 부부 아니라도 자식이든 뭐든 세대원들 다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 디귿 별표해놓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빅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중개실무 농지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말 체험 영농. 주로 나온 게 세대원 각각 따로따로 1,000제곱미터 미만 가능하다 X, 합산이라고. 세대원 합산. 이 말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익증명인데 양가로 4번. 이것도 지금 27에 29에 우리 교과서에 이게 출제된 거는 출제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게 이렇게 옆에 체크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만 공부해도 된다고. 다 하기는 힘들어요. 100점 받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농지 취득자익증명 공법이 민법보다는 오히려 쉬운 게,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민법보다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처음에는 쉬운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어렵다고. 가벌병정하고 이러면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민법은. 근데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쉬워요. 처음에는 어렵다가. 왜냐하면 판례가 없어. 공법 판례 나온다면 485페이지 밑에 그 판례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즉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농지 취득자익증명 못 받았다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는 못 받으면 무효라고 했죠. 이것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효력 요건이다 하면 X라고요. 공법 판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민법은 판례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학원가에서
변호사이면서 민법 강의하는 분은 지금 우리 학원 선생님밖에 없어요. 학원 강사하다가 변호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변호사이면서 학원 강의하는 분은 우리 학원밖에 없다고요. 저 빼고 나머지는 다 강의 최고 잘하는 분들만 와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 학원이.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입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기억, 매매, 교환, 승여계약, 경매, 공매, 판결 3개 동그라미 하십시오. 경매, 공매, 판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앞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경매, 공매 이런 거 토지거래 허가 안 받거든요. 제가 허가 안 받는 거 다 일일이 열건 안 했는데 안 받아요. 이런 거는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본 거죠. 경매, 공매는. 그래서 허가 받을 필요 없는데, 근데 농지는 경매로 낙찰받아도 농사 지을 사람만 낙찰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농사 안 지을 것 같으면 낙찰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 받습니다. 왜? 농사지을 땅이 아니잖아요. 주거지역이니까. 그럼 녹지지역은 원칙 예외가 있는데 원칙 받아야 안 받아요? 녹지지역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원칙 받느냐고 안 받냐고요? 예, 거기 보고 답해도 돼요. 원칙은 안 받습니다. 원칙은 안 받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되는 법률, 이런 말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법조문 찾는 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 다운받아 가지고 법조문이 몇 조인지 모르면 단어를 써보면 돼요. 농지 이런 걸 집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농지 집으면 농지법 제8조를 배제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몇 조인지 몰라도 그 키워드 검색을 하면 돼요. 휴대폰 어플이면 왼쪽 맨 밑에 보면 그 어플에 보면 이렇게 돋보기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찾는 검색어거든요. 이 키워드 이거 클릭해가지고 옆에다가 농지라고 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조문이 다 뜬다고. 색깔이 노랗게 칠해져가지고 떠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라고요. 자꾸 찾아보는 기억이 오래 남아요. 공법은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은 법조문에 있는 걸 일일이, 농지법이 엄청나게 조문이 많은데 우리 공법 책에 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책에 없는 게 나오면 어렵다고. 근데 출제위원은 책 보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뭐 보고 출제해요? 법조문 보고. 책은 안 가져 들어간대요. 출제위원이 시중에 있는 방문각 책이든 어디 책이든 책은 안 가져 들어간다고. 어느 출판사 책도 안 가져 들어간대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법조문 보고 출제하니까 법조문에 없는 게, 책에 없는 게 법조문에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지금 리언은 지금 녹지지역 내 농지 중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게 예외라고. 예외.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예외라고요. 그냥은 받아야 돼. 안 받는다고요. 원칙은. 다만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받는다고요. 원칙은 안 받아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되는 법률, 농지법 제8조, 고속국도법 제8조, 도로법 제50조 적용을 배제한다. 도로법 제50조가 뭐냐면 접도구역이에요. 접도구역. 도로법에 보면 접도구역,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 이거 비도시지역에 가면 이게 맹지입니다. 맹지. 비도시지역은 접도구역이니까 도로가 확장될 수 있으니까 이게 건물 신축, 정축 이런 건 못해요.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는 도시지역이니까 바로 도로가에 건물 있잖아요. 도시지역이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비도시지역은 도로가에 있는 땅이 맹지예요. 그래서 시골길 가다 보면 주유소 같은 게 뒤에 후퇴해가지고 지어놓은 거 봤죠? 도로가에서 좀 더 들어가가지고.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접도구역에서는 그런 걸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되는 게 도로법 제50조, 고속국도법 제8조, 농지법 제8조를 배제한다 해놓고
다만 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만 그게 예외잖아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녹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원칙은 안 받아요. 자, 486페이지. 여러분들이 공법은 농지법을 아마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하니까 지금 제가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문제 나온다고 해서 공법에 우리 중개 실무에도 나올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기획에 보니까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 X입니다. 시구 읍면장이고요. 며칠 이내에 발급해 주냐면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4일 동그라미. 다만 가로 안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농업경영 위탁경영인데요, 위탁경영 안 됩니다. 근데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됩니다. 487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시험에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27에 동그라미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치료가 4번에 병원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에 10번 11번 43번에 10번 11번 이런 경우는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농지 처분인데 동그라미 1번 농사 안 지으면 두 번째 줄에 맨 뒤에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주말 체험 영농하겠다고 농지를 취득해 놓고 주말 체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처분해야 된다 시험에 나왔어요. 즉시가 아니라 1년입니다. 44번에 17번에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4번에 17번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돼. 논을 뭐 즉시 처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처분 안 하면 동그라미 2번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요. 6개월은 42번에 9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 42번에 9번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할 수 있고,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1년에 100분의 20%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반복 부과징수합니다. 양가로 7번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차임을 받는 거고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농사짓게 하는 거죠. 임대차 사용대차도 안 됩니다, 원칙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밑에 있는 동그라미 기역 니은이 예외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모든 게 다 특례 예외를 허용합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우리나라는 국세 지방세도 안 냅니다. 국가 지자체는. 제가 우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는 다 내더라고요. 국가라도 지방세 내더라고요. 그 주에다가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국가 지자체는 모든 것 다 특례,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아도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안 받아도 됩니다. 국가가 취득하려면 계약서 금인도 안 받습니다. 근데 임대차도 가능하다고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488 메뉴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그라미 10은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임대차 가능하고요. 리얼 60세 이상 밑줄 치세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60세 이상인데 60세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60세 이상인 사람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60세 이상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근데 시골에 가면 지금 60살
저도 형님이 시골에 사는 형님이 68인데 최고 나이 어려요. 자기 밑에 한 명 더 있다더라고, 어린 사람. 그 할머니들이 아가야 이렇게 불러요. 68인데도. 그래서 60살이면 지금 애라고, 애. 시골에 가면. 그래서 옛날에 농사 안 짓던 사람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60세 이상으로서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농사 지었으면 더 이상 농사를 안 짓거나 또는 농사를 지으면서 일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입니다. 5년 이상입니다. 5년 우리 숫자 나오면 암기 프린터 41번에 몇 번에 있어요? 41번에 없는 것 같네요. 41번에 없죠. 지금 5년에 있어요? 네? 없네요. 그 맨 밑에 12번에 다년생 식물 재배지 농지 임대차 기간 5년입니다. 다년생 식물 아닌 거는 3년이죠. 다년생 식물은 거기 지금 우리 교과서 48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4번이 41번에 12번에 있습니다. 12번. 그거는 없네요.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은 더 이상 이 5년도 시험에 8년으로 나올 수 있어요. 8년은 뭐였습니까? 아까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인용하는 경우 만재고 밑에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건 8년, 여기는 5년입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이 농지는 3년입니다. 원칙. 다년생 식물은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에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확인 설명서 서식인데요. 거기 494페이지에 오늘 내드린 프린터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여기에다가 오리 붙이세요. 이게 동그라미 2번이 바뀌었어요. 오늘 프린터 그 언제 바뀌었다고 돼 있어요? 2021년 1월 12일 날 바뀌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반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1월 12일이니까 교과서 나오고 나서 바뀐 내용입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은 맨 밑에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는 보니까 2번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서류 첨부 미확인. 그럼 개업공개사가 팔려고 지금 그 임대차 기간이 뭡니까? 2년이고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은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4개월 동안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또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사이에 팔라고 한다고, 집을 팔려고 하면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협회에서는 서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문서로 받고, 만약에 행사하지 않겠다 해놓고 나중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이행을 안 하면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뭐 이런 걸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적어 가지고 그 임차인 사인 받아 가지고 주인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좋아요. 개업공개사라면. 개업공개사가 직접 받으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중에 안 나가면 세입자가 그 주인한테 받아달라고 해야 돼. 이거 그 주인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세입자가 안 나가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세입자한테 분명히 뭔가 서류를 받는 게 좋겠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 서류가 법정 서식은 없는데 지금 협회에서 만든 서식은 있어요.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네. 하루만 살다 팔아도 돼. 이건 규정이 없어요. 주인이 직접 들어가면 하루 들어갔다 살다가 팔아도 상관없어요. 유튜브는 제 유튜브 빼고는 가짜 뉴스가 많아요. 저는 진실만 팩트만 올려놨는데 그 유튜브는 검증 안 된, 법에는 없어요. 그 몇 년 살아야 된다, 하루 살아면 안 된다, 뭐 2년 살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냥 규정은 없는데 유튜브에 있는 분들이 진짜 다 진실은 아니에요.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정치색을 떼야 돼. 한 사람을 완전히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해야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유튜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 시청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규정은 없어요. 뭐 2년을 살아야 된다, 하루만 살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상 하루만 살아도, 뭐 하루 살다가 그게 딱 팔리기가 쉽진 않겠죠. 하루만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살다가 팔면. 근데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7개월 남았을 때 팔아버리면, 팔고 나서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국토부가 아니고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새로운 매수인,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7개월 남았을 때는 이 기간이 아니니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남았을 때 팔아버려 가지고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겼으면 그는 매수인이 나가라고 하면 돼. 내가 살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남의 집을 보지도 않고 이거 팔기 쉽지 않죠. 보려고 하면 세입자 협조 안 해주면 언제 못 팔게 해버리면 팔기 어려워요. 세입자가 협조 안 하면. 집도 안 보여주고, 또 보여주면서 청소도 안 하고 막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잘 안 사죠. 사람들이 협조 안 하면.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토요일날 7시 13분에 보러 오라 이렇게 해놔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13분 조금 넘었으니까 예, 없습니다 집에. 그럼 좀 키 좀 키 못 준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뭐 몇 시 몇 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이렇게 그 딱 분까지 지키기 어렵잖아요. 지금 어디 가 있어서 안 된다. 또 그러면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날 똑같은 시간에. 그럼 딱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보고 갔는데 문 안 열어주고 이러면 연락도 안 되고, 아 잠깐 뭐 일이 있어 나갔다 이래버리면, 몇 번 그래버리면 지쳐가지고 계약공개사들이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 집은 팔기 힘들어요. 세입자가 협조 안 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분양받은 거는 뭐 아예 안 보고 사겠다고 하면 되는데, 또 나중에 안 보고 사놓고는 직거래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계약공개사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보여주고 해놓으면 나중에 확인 설명 위반으로 또 손해배상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그 만약에 이 사이에 팔았으면은 매수인 앞으로 등기 넘기기 전까지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버리면 된다고요. 매수인 앞으로 등기 넘어가면 계약갱신 요건을, 등기 넘어가고 난 이후에 요구를 해도 새로 산 사람이 내가 살겠다 나가라고 하면 된다고요. 지금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세입자 있는 거하고 세입자 없는 거하고 뭐 1억 5천만 원 차이 난다고 저한테 어제 이야기한.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유튜브 제 것만 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어디 그렇게 떠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은 제가 보면 전부 투기를 조장하고, 주로 집주인 입장에서 말을 많이 하던데, 보면 대부분 거의 막 투기를 해야 돼. 이게 규제하면 정부를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높던데, 보면 대체로. 이런 건, 지금 이런 유튜브는 그럼 세입자를 위한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는, 그런 유튜브는 제가 별로 본 적은 있는데. 일단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494페이지. 죄송한데 이게 인터넷 듣는 분들도 또 이게 있어가지고 질문하는 걸 싫어하더라고. 죄송합니다. 다음 쉬는 시간에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 입지적 2번. 그래서 2번 이거 아까 말했지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지 안 할지 이걸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바뀐 게.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이 보면은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하고 다른 게 뭐가 달라요?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없어졌죠? 단기가 옛날에 4년짜리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4년짜리. 근데 지금 4년짜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어차피 4년 살 수 있으니까 굳이 임대인들한테, 집주인들한테 혜택 주면서 4년짜리를 나눌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4년짜리는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식에 보면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입지 조건이 있는데,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1의 서식, 2의 서식, 이렇게 서식 비교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서식이 한 문제 거의 나오는데,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2의 서식은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기재하지 않고요. 3의 서식은 주차장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서식이 4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
네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5페이지, 여기까지가 지금 1이 뭐냐면은 495페이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495페이지 동그라미 8번 밑에는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세부 확인사항. 시험에 기본 확인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그럼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 49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2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혐오시설이었어요. 혐오시설. 근데 혐오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러워서 지금은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왜? 호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건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집 근처에 있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불나면 위험하다고 싫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는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옛날에 4대 혐오 시설이 뭐였냐면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화장장, 봉안당 이런 거, 장례시설 이런 거였어요 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있으면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장례식장 이런 거, 예를 들면 종합병원에 장례식장 다 있잖아요. 그거 굳이 상가라면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상가는 뭐 장례식장 있어봐야 장사 더 잘 되죠. 오히려 손님 더 많으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 적을 필요 없다. 2의 서식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한다.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4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4개 서식 모두 다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뭐 한 지지율 40% 정도 내외로 되는데요. 역대 우리나라 정권 중에서 4년차 지지율 1위랍니다. 역대 정권이 4년 돼가지고 40% 지지율이 없다고요. 지금 일본 아베나 뭐 트럼프 다 마찬가지로 그만둘 때 되면 지지율 형편없어요. 누구든지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고요. 지금 다원화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에서는.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자, 그럼 대상 물건의 표시가 어디 있냐면은 이게 4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동그라미 1번 494페이지 동그라미 1번 권리관계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권 금세 실수. 금은 7번 거래 예정 금액 할 때 금. 세는 8번 495페이지 세금 조세 세율 할 때 세금. 대권 금세 실수. 실은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9번 실수. 수는 중개보수입니다. 동그라미 13번 대권 금세 실수. 시험에 출제됐어요. 다음 중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예를 들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공법상 이용자는 임목, 광업재단, 공양재단은 기재 안 하잖아요. 대권 금세 실수. 자, 그래서 서식을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제 거의 별로 없고요. 시험에 전부 다 합해서 지금 5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실무 54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542페이지에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치보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강사할 때 이게 전자계약서 작성을 3시간도 강의를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실무에서 강의할 때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실제 작성하는 거 이런 걸 강의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게, 지금 우리 책이 지금 실무가 나와 있어요. 휴대폰 인증하고 이게 좀 그냥 실무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시험에 사실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어요. 작년, 재작년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시험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특장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우리 책은 지금 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고 특징, 그게 545페이지 특징이 있네요. 544페이지 맨 밑에 7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한번 쳐보세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쳐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전성, 안전하고 편리성, 비용 절감,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보라고요. 이 비용 절감이라고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어요?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성, 편리성은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 팀은 홈페이지에 바로 배너 광고로 안 떠요. 딱 들어가자마자. 자, 그러면 먼저 편리성, 이게 비용 절감 대신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라고요. 비용, 의미는 비용 절감인데 아마 거기는 뭐 다른 단어를 써놓은 것 같은데. 예? 비용 뭐?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럼 맞나 보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배너 광고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인데, 편리한 거는 뭐가 편리하냐면 종이계약서가 없어도 되고요. 종이계약서 따로 출력해서 5년 동안 보존할 필요 없고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할 필요 없어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매매계약이면 실거래액 신고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해제하면 시스템상 해제하면 됩니다.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동주민,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면 직접 안 해봐도 되는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보다 모르면 또 완전히 개무시하거든. 그래서 제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봤어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해보고 뭐 해야 개업공개사 질문하면 그게 때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해보니까 거기에 도장이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시점 확인필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확인필. 이게 타임스탬프, 다른 말로 하면 타임스탬프,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타임스탬프 스펠링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타임스탬프 해가지고 괜히 적었네 이게 영어. 타임스탬프랑 뭐 시점 확인필이나 똑같아. 도장이 두 개가 있는데 노란 물음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던데, 전자서명까지 완료하고 나니까 노란 물음표가 시점 확인필 도장, 이제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24시간 이내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면 24시간 후에 출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행에 제출해야 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1시간 지나니까 바로 여기 시점 확인, 이 도장 두 개가 찍히고 확정일자가 부여됐더라고요. 또 문자 왔더라고. 확정일자가 부여됐으니 필요하시면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까지 오더라고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보니까 무슨 동주민센터 파란 스탬프 도장 동사무소에 찍어준 거하고 똑같아. 주민센터에 찍어준 거하고 파란 스탬프 도장이 그 계약서에 찍혀 있더라고요. 누구 동주민센터장 뭐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확정일자 부여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시점 확인필은 이거 실거래가격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이게 타임스탬프 이 도장이 찍혀요. 물음표가. 그러면 그 신고 필정 출력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또 다른 사이트에 가서 출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신고 필정 바로 출력하면 돼요. 실거래가격 신고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거기 들어가면 RTM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출력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편리하다. 제가 편리하다고 강의하니까 연세들은 드신 어르신들 개업공개사 팔짱 딱 끼고 진짜 실무교육, 연수교육 해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어. 리액션도 없고. 그럼 네가 아무리 헛소리 해도 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딱 표정이에요.
그게 뭐 편리하다 이러니까 팔짱 끼고 앉아서 불편한데 반말로 저한테 이러더라고. 난 절대 안 한다. 네가 아무리 헛소리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뭘 안 해도 좋은데 중개업하기는 쉽지 않겠죠. 탄력적 사고를 해야 되고 전부 젊은 분들 손님 오는데 그럼 손님 다 떨어진다고 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진짜 교육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저도 신경 안 써야지. 그 신경 써버리면 강의하지도 못하겠더라고. 아예 딱 팔짱 끼고 있어요. 여기는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그는 의무교육이니까 억지로 들으니까 팔짱 끼고 그냥 계속 졸고 있거나 편리하다 해도 절대 안 편리하다 이러더라고요. 그 안 편리하다는 분은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게 휴대폰 처음에 스마트폰 쓰면은 편리하지 않잖아요. 이거 뭐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불편한데 몇 번 해보면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로에 몇 미터 도로에 접해야 된다. 조금 전에 확인 설명서 그 서식에 보면 그런 거 다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불러오기 하면 그대로 똑같은 아파트면 따로 적을 필요 없어요. 똑같잖아요. 도로 접한 거는 그 주민등록번호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청수 이런 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아파트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불러오기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안전한 거는 왜 안전하냐면은 휴대폰 본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 인정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요. 물론 전자계약서 작성했다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분증 확인은 해야 되지만 한 번 더 휴대폰 본인 인정을 하니까 남의 물건 팔아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비용 절감 500만 원 정도 비용 절감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500만 원 비용 절감하냐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출 금리가 0.2% 정도 할인됩니다. 금융기관에 시험에 0.2%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금융기관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준다고요. 또 법무사 등기 수수료가 아니라 등기법 그 법무사법에도 수임료라고 돼 있어요. 보수라고 돼 있어요. 보수. 변호사 보수나 또는 법무사 보수를 30% 할인해 줍니다. 그 법무법인하고 MOU 체결이 돼 있어요. 그 할인되는 법무법인 이름이 다 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럼 30% 등기 비용을 할인해 주고 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중개보수도 지원해 줍니다. 쿠폰을 준다고요. 예, 그래서 중개보수도 대학생인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거는 조금씩 그 홈페이지에 보면 적혀 있어요. 얼마 절감되는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겠죠. 어쨌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게 전자계약서 비용 절감한다 말했는데 그냥 가니까 전자계약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종이계약서 적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미리 전화해가지고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다 떠요.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난 전자계약서 안 적으면 갈 수가 없는데 혹시 전자계약서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된다고 할 거예요. 이건 아이디 패스워드를 별도로 받아야 돼요. 별도로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어야 돼요. 사업자 법령이나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받아야 돼요. 이거는 개업공개사.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면 꼭 미리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하더라도 손님이 하자고 하면 할 준비는 해놔야 된다고요. 한 열흘 정도 걸리더라고요. 공인인증서를 우체부 집배원들이 배달해 주는데 1,100원 달라, 11,000원 달라더라고. 부가가치세까지 해가지고 돈 주고 본인 신분증 확인하고 주더라고요. 우체부들이 배달해 주러 와가지고 그게 있는 이제 번호 입력하면 돼요. 홈페이지에 가서. 그러면은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해요. 반드시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손님들은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해요. 지금 아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전자계약이라고 한번 치보세요.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해보고 버리면 돼요. 전자계약이라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전자계약서. 여기에서 다 자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그러니까 계약서, 종이계약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고요. 조회도 가능하고요. 계약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계약서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그 어플을 다운받아도 뭐 계약 내용은 없을 거예요. 거기서 다 확인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있긴 있죠. 전자계약이라고 어플리케이션 있죠. 예, 그것도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손님으로 간다면 반드시 미리 전화하고 중개업소에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지 물어보라고요. 그래야 가능 불가능하다면 예 그럼 알겠습니다. 다른 중개업소 이용하겠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오세요. 됩니다. 당장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47페이지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생략을 하고요. 시험에 이제 반드시 나오는 게 다음 주에 하게 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여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죠. 562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 민법, 민사특별법에도 바로 나온다고 했죠. 562페이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다음 주에 하는 게 4문제 나온다고, 실무가 총 5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한 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1문제 정도 하려고 지금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은 또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562페이지부터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만 갔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